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의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던 어느 날, 한양 저작거리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었지요. 저거 좀 보게. 과부가 또 맞고 있네 그려. 쯔쯔, 남편 빚을 갚지 못해 저 꼴이 됐다지 않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찰싹, 찰싹, 채찍 소리가 저작거리에 울려 퍼질 때마다 여인의 가느다란 어깨가 움찔거렸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인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사귀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에서 일하는 25살 머슴, 복돌이였습니다. 복돌이는 순박한 얼굴에 눈빛만은 맑고 깊었던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 둔하다 말했지만 복돌이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 꼭 5냥이 그의 품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복돌이는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 복돌이가 한양으로 심부름을 떠나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충청도의 작은 고을, 김진사댁 사랑채에서는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복돌아, 이리 오너라. 예, 진사 어르신, 분부하시옵소서. 한양 저작거리에 가서 농기구 몇 가지를 사오너라. 여기 돈 성량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사오도록 하게. 명심하겠나이다, 어르신. 복돌이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이 내민 성냥을 받아 품속 깊이 넣었지요. 그 품속에는 이미 복돌이가 3년 동안 모은 5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충청도에서 한양까지는 사흘길이었지요. 복돌이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등을 어루만지고 길가의 버들가지가 바람에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5냥이면 작은 움막 하나쯤은 장만할 수 있겠지. 복돌이는 가끔씩 품속의 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식솔 하나쯤 거느릴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사흘을 걸어 복돌이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지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뒤섞여 귓전을 울렸습니다. 여기 보시오. 안성에서 온 녹그릇이오. 값도 싸고 물건도 좋소. 전주 비단 있소. 양반댁 마님들 어서 오시구려. 복돌이는 그 소란 속을 헤치고 농기구를 파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부탁하신 쟁기와 낫, 호미를 꼼꼼히 살펴보고 값을 흥정했지요. 다행히 물건값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 성냥 중 반냥이 남았습니다. 주인 어르신께 돌려드려야지. 복돌이는 물건을 등에 지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연! 또 돈을 못 구해왔구나! 찰싹, 귀청이 찢어질 듯한 채찍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돌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저작거리 한쪽, 기둥에 묶인 한 여인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살이 찐 양반이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찰싹, 찰싹, 여인의 가느다란 등에 붉은 자국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운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을 뿐이었지요. 내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빚이 10냥이다! 10냥! 석 달을 기다렸건만 겨우 단냥밖에 못 갚았구나! 죄송하옵니다. 나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시간? 내가 시간을 번다고
돈이 생더냐? 2년. 오늘 당장 단량을 더 갚지 못하면 너를 관기로 팔아넘기겠다. 복돌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복돌이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지요.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이목구비가 단정했고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헌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복돌이의 눈길을 끈 것은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여인의 손은 피가 나도록 매달려 있던 기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가늘고 하얗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 여자, 남편이 죽고 나서 빚을 떠안았다지? 쯧쯧, 양반댁 며느리였다가 하루아침에 저 꼴이라니. 세상 참 무상하네 그려. 송진사가 워낙 악독한 사람이라. 저 여자, 오늘 안에 돈 못 구하면 관기로 팔릴 게다. 사람들은 그저 수군거릴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저 사람 무서울 것 같은데. 복돌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졌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때 김진사 어르신만이 손을 내밀어 주셨지요. 저 사람도 외로울 것 같은데. 복돌이는 품속의 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5냥,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 그리고 복돌이는 결심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송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저 머슴이 무슨 일인가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뭐야, 너는? 소인이 그 빚을 갚아드리겠나이다. 저작거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송진사가 눈을 크게 뜨고 복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뭐? 내가? 허허. 이 머슴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 5냥이 있사옵니다. 복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주머니를 풀자 정갈하게 쌓여있던 은자 5냥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송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호. 5냥이라. 그럼 딱 맞네 그려. 좋아. 이 여자의 빚 문서를 내게 넘기지. 송진사는 재빨리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 복돌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복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5냥을 송진사에게 건넸지요. 송진사는 돈을 받아들자마자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머슴 주제에 과보를 산다니. 참 별일도 다 있구먼. 좋아. 2년은 이제 내 것이다. 실컷 부려먹거라. 하지만 말이다. 송진사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뭔가 음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너희들 절대 평안할 날 없을 게다. 내가 반드시 되찾으러 올 테니까 두고 보거라. 송진사는 돈주머니를 품에 넣고 채찍을 집어던진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기둥에 묶여 있었지요.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나리께서는 어인일로 여인이 고개를 들어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일어나시지요. 이제 괜찮을 것이오. 여인은 일어서려 했지만 맞은 등의 고통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복돌이가 재빨리 여인을 부축했지요. 저 머슴이 미쳤구먼. 전 재산을 털어서 과보를 사다니. 과보는 제가 하면 칠거지약이라던데 저런 걸 사서 뭐하게? 쯧쯧. 나중에 후회할 게다. 젊은 것이 앞뒤 분간을 못하는구먼.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말했지요. 천천히 가시지요. 나리 어찌하여 소녀 같은 것을 그냥 불쌍해 보였소.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겠소? 다나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받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다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저작거리를 떠났습니다. 복돌이는 전재산 5냥을 털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다나는 평생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을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복돌이와 다나는 한양을 떠나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고 다나는 걸음마다 고통스러워했지요. 등에 맞은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아 옷길이 스칠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복돌이는 자주 멈춰서서 다나를 쉬게 해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조금 쉬었다 가시지요. 괜찮사옵니다. 날이 폐를 끼쳐 죄송하옵니다. 무슨 말씀을. 천천히 가면 되는 것을. 다나는 여전히 복돌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전재산을 털어 자신 같은 과부를 구해주었는지, 이제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사흘을 걸어 두 사람은 충청도의 작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복돌이가 사는 곳은 김진사댁 뒤편, 한 칸짜리 조그만 움막이었지요. 여기가 소인이 사는 곳이오. 다나는 움막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요. 벽은 흙으로 발라져 있었고 지붕은 지프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비좁지만 들어오시지요. 복돌이는 움막 안을 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털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깔아주었지요. 여기서 주무시지요. 그럼 나리께서는 어디서 주무시려 하시나이까? 소인은 문 앞에서 자면 돼요. 익숙하니 괜찮소. 복돌이는 정말로 문 앞에 거적을 깔았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송진사의 고함도 채찍 소리도 없었지요. 그저 문 앞에서 들려오는 복돌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다나는 품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책이었지요. 달빛에 비춰보니 표지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토지 대장단 여보, 당신이 남기신 이것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요? 나는 책을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벌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사랑채에서는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복돌이 당장 이리 나오너라. 복돌이가 황급히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마님은 부채를 든 채 인상을 찌푸리고 서 있었지요. 예, 마님. 부르셨나이까? 내가 한양에서 과부를 데려왔다며. 그러하옵니다, 마님. 어휴,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 돈이면 장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필 과부를 사다니. 마님의 꾸지람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지요. 마침 안채에서 김진사가 나왔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복돌이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 여보, 이게 무슨. 복돌이는 성실한 아이요. 그 아이가 한 일이니 믿어봅시다. 김진사는 복돌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그 여인을 잘 보살피도록 하거라. 하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느니라. 명심하겠나이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특히 우물가의 아낙네들은 다나를 노골적으로 멸시했지요. 어느 날 아침, 다나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 저것 좀 보세요. 과부가 우물에 손을 대려 하네. 쯧쯧, 과부 손이 닿으면 물이 더러워진다던데. 여봐, 과부 주제에 어디 감히 우물에 손을 대려고 하는가. 다나는 빈 물동이를 들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돌이가 바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나는 움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못 길어 오셨소? 복돌이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아니라 산 너머 샘으로 향했지요. 한 시즌을 걸어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곳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나리, 어찌 이리 먼 곳까지. 괜찮소. 이 물이 더 맑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계속되었지요. 복돌이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밭을 갈고 나무를 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김진사댁 도련님이 갑자기 병에 걸렸지요. 여보, 도련님이 열이 너무 높아요.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마을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옵니다. 진사 어르신, 약을 써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인의 의술로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날 저녁 다나가 조심스럽게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소녀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약초. 소녀 아버님이 의원이셨사옵니다. 조금 배웠사옵니다. 해보시오. 소인은 당신을 믿소. 다음 날 아침 다나는 김진사 마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소녀가 한번 도련님을 살펴보겠나이다. 내가 과부 주제에. 아니, 좋다. 해보아라.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라. 다나는 도련님을 살펴봤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 숨소리를 들어봤지요. 풍환이 아니옵니다, 마님. 잔 기운이 몸속 깊이 들어가 열이 나는 것이지요. 산에 자라는 황기와 당귀를 구해야 하옵니다. 다나는 복돌이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 다나는 정확히 약초가 있는 곳을 찾아냈지요. 두 사람은 약초를 캐서 돌아왔습니다. 다나는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불을 지피고 정확한 시간을 재며 약을 만들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 정신을 차리셨구나. 김진사 마님은 다나를 껴안았지요. 고맙다, 다나야. 정말 고맙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과부가 도련님을 살렸다던데 의원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을 살린 이후 다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지요. 김진사 마님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을 때 다나가 나섰습니다. 마님, 소녀가 바느질을 좀 아옵니다. 고쳐드릴까 하옵니다. 다나는 밤새 바느질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솜씨가 정말 훌륭하구나. 그날 이후 마을 아낙네들도 하나둘 다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박찬봉이었지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중 하나였습니다. 김진사댁이 어디냐? 박찬봉은 김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김진사가 나와 맞이했지요. 어인일이십니까? 박찬봉? 허문을 들었소. 도련님 병을 고친 여인이 있다고. 그 여인을 한번 만나고 싶소. 김진사는 다나를 불렀습니다. 다나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지요. 박찬봉은 다나를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낫군. 미모도 미모지만 의술까지 안다니. 박찬봉은 품속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15냥이오. 복돌이가 준 돈의 3배요. 어떠소? 이 여인을 내게 넘기시오. 내 첩으로 삼겠소.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가 난색을 표했지요. 박찬봉, 그건. 김진사는 가만히 계시오. 저 여인과 복돌이에게 직접 물어볼 테니. 마침 복돌이가 바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박찬봉이 복돌이를 보며 비웃었지요. 내가 복돌이냐? 참 볼품없구나. 이것 봐라. 15냥이다. 내 아내를 내게 넘기면 이 돈을 주겠다. 안 되옵니다.
뭐? 이 미련한 놈아! 15냥이면 내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다! 그 순간 다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15냥. 나리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 박찬봉은 다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떠냐, 여인. 천한 머슴과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 양반댁 첩으로 편히 살 것이냐? 다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편한 삶, 존경받는 삶, 마을 사람들의 냉대에서 벗어나는 삶, 잠깐이었지만 그 유혹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그때 복돌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 당신이 원한다면 보내드리겠소. 복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인은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라오. 다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돌이를 바라봤지요.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털었던 사람. 자신을 위해 먼 샘까지 물을 길어왔던 사람. 다나는 복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소녀는 나리와 함께 있겠나이다. 평생. 나리 곁에 있겠나이다. 어리석은 것들! 좋을 대로 해라! 후회하지 말고! 박찬봉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박찬봉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복돌이라는 머슴이 양인 과부를 강제로 데리고 있다. 는 내용이었지요. 관아에서 나졸이 왔습니다. 복돌이는 누구냐? 소인이옵니다. 너희 둘 관아에 출두하라. 복돌이와 다나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박찬봉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복돌이냐? 예, 사또 어르신. 이 여인을 어찌 얻었느냐? 정당하게 돈을 주고 빈 문서를 받았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복돌이는 당황했습니다. 증서 같은 건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박찬봉이 비웃었습니다. 보시오, 사또. 이놈이 양인 여인을 속여 데려간 것이오. 그때 다나가 나섰습니다. 사또 어르신, 소녀가 말씀드리겠나이다. 다나는 품속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녀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이라고. 소녀는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한 이씨 가문의 딸이옵니다. 집안이 망하고 소녀는 양반가로 시집을 갔사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빚이 남았사옵니다. 다나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돌이 나리께서 그 돈을 주고 소녀를 구해주셨사옵니다. 소녀는 이제 진심으로 나리의 아내이옵니다. 그때 뒤편에서 김진사가 나섰습니다. 사또 어르신, 소인이 증언하겠나이다. 소인이 그날 한양 저작거리에 있었사옵니다. 복돌이가 송진사에게 5냥을 주고 정당하게 비문서를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겠다. 박찬봉, 그대는 무고죄로 벌금 10냥을 내도록 하라. 사또, 그럴 수는. 조용히 하시오. 이 일은 여기서 끝이오. 복돌이와 다나는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김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잘 됐구나. 복돌아, 관아 일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사또께 말씀드려 두었느니라. 예. 소인이 관아 일을요? 그래,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려면 글을 알아야 하느니라. 다나, 복돌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느냐? 그러하겠나이다. 진사 어르신. 그날부터 다나는 복돌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자문부터 시작했지요. 나리, 따라하시옵소서. 하늘천, 땅지. 하늘천, 땅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돌이는 글을 빠르게 익혔지요.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석 달 만에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관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문서 정리였지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지요. 복돌이 참 꼼꼼하구만. 일 처리가 정확해. 믿음직스러워. 한편 다나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 도련님을 비롯해 몇몇 아이들이 찾아왔지요. 선생님, 저희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다나의 학식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저 여인, 정말 학식이 높구나.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복돌이와 다나는 추운 겨울을 함께 보냈습니다. 복돌이는 나무를 해서 방을 따뜻하게 했고, 다나는 바느질과 가르침으로 조금씩 돈을 모았지요. 어느 날 밤, 복돌이는 혼자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이었지요. 소인은 정말 미련한 것일까요?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미련하다, 바보다, 둔하다. 그 말들이 복돌이의 가슴 깊이 박혀 있었지요. 복돌아, 진사 어르신, 내가 미련한 게 아니야. 세상이 내 가치를 몰랐을 뿐이지. 하지만 소인은 글도 몰랐고 그를 모른다고 미련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봤어.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란다. 복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다나를 구한 그 선택,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양반도 하지 못한 용기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복돌이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련하다 여기지 않게 되었지요. 며칠 후, 복돌이는 관아에서 일하며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옛 토지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같은 땅에 대한 문서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것, 하나는 비교적 최근의 것. 필체가 다르구나. 복돌이는 그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관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지요. 다나의 서당에도 아이들이 10명이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어두운 음모가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어느 저택. 송진사가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감, 소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자 100냥을 드리겠나이다. 100냥이라. 무슨 일인가? 충청도에 복돌이라는 머슴 놈이 있사옵니다. 그 놈이 소인의 재산을 빼앗아 싸웁니다. 증거가 있는가? 여기 있사옵니다. 그 놈이 관아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것은 송진사가 만든 가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는 돈에 눈이 멀어 있었지요. 좋아. 내가 관리를 보내주지. 그놈을 잡아들이도록 하겠네. 고맙습니다. 대감, 복돌이. 두고 보거라. 송진사는 며칠 동안 한양을 돌아다니며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이 은자 10냥을 주지. 너는 관아에 가서 이렇게 증언하면 돼. 복돌이가 내 땅 문서를 위조했다고. 알겠사옵니다. 나리. 송진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복돌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복돌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복돌이는 관아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하늘천, 땅지. 복돌이, 요즘 글 실력이 부쩍 늘었구먼. 다나가 잘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한편, 서당에서 가르치던 다나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미안하구나. 계속하자. 하지만 다나의 가슴 한구석에는 먹구름 같은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나는 품속의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토지 대장 남편이 남긴 기록이었지요. 여보, 송진사가 다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나는 책을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송진사의 악행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토지 사기, 문서 위조, 뇌물. 이 기록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충청도 사또는 어디 있느냐? 소인이옵니다. 무슨 일로?
복돌이라는 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다. 충청도 사또는 어이가 없었지만 한양에서 온 관리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나졸들이 복돌이를 찾아왔지요. 복돌이, 내 놈을 체포한다. 무슨 일이옵니까? 문서 위조 혐의다. 어서 따라오너라. 복돌이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다나가 급히 뒤따라갔지요. 관하에는 한양 관리와 송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복돌이, 내가 뭐라고 했더냐? 두고 보자고 했지. 복돌이, 내가 관하 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땅을 빼앗았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소인은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거짓말! 이놈이 나에게서 문서를 사면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소. 증거가 있느냐, 송진사? 물론이옵니다. 이 문서를 보시옵소서. 송진사가 내민 문서에는 복돌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송진사가 위조한 가짜 문서였지요. 복돌이, 이것이 내 필체가 아니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런 문서를 만든 적이. 보시오. 대인, 이놈이 발뺌을 하고 있소. 그리고 여기 증인들도 있사옵니다. 송진사가 손짓하자 사내 셋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송진사가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지요. 소인이 증언하겠나이다. 복돌이 놈이 소인의 땅 문서를 위조했사옵니다. 소인의 문서도 위조했사옵니다. 복돌이는 억울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지요. 그때 다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인,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냐? 소녀는 복돌이의 아내옵니다. 소녀에게 증거가 있사옵니다. 다나는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토지대장, 한양관리와 송진사의 얼굴이 동시에 변했지요. 저게 뭐냐? 이것은 소녀의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기록이옵니다. 다나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소녀의 남편은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아전이었사옵니다. 그분은 송진사의 부정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사옵니다. 무슨 부정이란 말이냐? 송진사는 지난 10년간 가짜 문서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왔사옵니다. 다나는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를 보시옵소서. 송진사가 김씨 성을 가진 농부에게서 빼앗은 땅 30마지기. 여기는 박씨 성을 가진 상인에게서 빼앗은 가옥 2채. 거짓말이오. 그건 모두.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기록이 있사옵니다. 다나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송진사는 소녀의 남편을 독살하려 했사옵니다. 남편이 이 기록을 관아에 고발하려 하자 독을 탄 술을 보낸 것이지요.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이 책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남긴 것이라는 증거 말이다. 그것은. 보시오. 대인, 전현이 남편 이름을 팔아거짓 기록을 만든 것이옵니다. 관아가 더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다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때 복돌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인이 증명하겠나이다. 내가 무엇을 증명한다는 것이냐? 이 책에 적힌 땅들 소인이 직접 가서 확인하겠나이다. 송진사가 경계를 옮긴 흔적이 분명 있을 것이옵니다. 한양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지금 당장 가보자. 일행이 다나의 책에 적힌 첫 번째 땅으로 갔습니다. 들판이었지요. 복돌이가 땅을 살펴보더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시옵소서. 이 경계 표시 새 것이옵니다. 과연. 그리고 여기 옛 경계 표시가 땅 속에 묻혀 있사옵니다. 복돌이가 땅을 파내자 과연 옛 경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송진사가 경계석을 뽑아내고 새로운 것을 5자나 안쪽에 박아놓은 것이옵니다. 아니요, 그건. 일행은 다나의 책에 적힌 다른 땅들도 돌아봤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경계가 옮겨져 있었지요. 송진사, 내 놈이 정말로 사기를 친 것이구나. 일행이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한양 관리는 복돌이에게 물었습니다. 복돌이, 내가 어찌 그 경계석이 옮겨진 것을 알았느냐? 소인이 관아에서 일하면서 옛 문서들을 정리한 적이 있사옵니다. 그때 이상한 문서들을 발견했사옵니다. 복돌이는 품속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들은 송진사가 관아에 제출한 토지 문서옵니다. 하지만 필체가 모두 다르고 도장도 제각각이옵니다. 분명 위조한 것이옵니다. 잠깐, 이것을 보자. 한양 관리는 복돌이가 내민 문서들과 다나의 남편이 남긴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지요. 송진사, 내 놈이 이런 짓을 했구나. 수십 년간 백성들을 속이고 사람까지 독살하려 했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인,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나졸들 당장 잡아들여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송진사는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모함이야. 하지만 아무도 송진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송진사는 끌려가면서도 복돌이와 다나를 노려봤지요. 너희들. 그러나 그것이 송진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송진사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유배형을 선고받았지요. 한양 관리는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이, 내가 송진사의 악행을 밝혀냈구나. 잘했다. 충청도 사또 복돌이를 정식 아전으로 임명하시오. 그리고 송진사에게서 몰수한 땅 중 일부를 복돌이에게 하사하도록. 명을 받들겠나이다. 관아 밖에서는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와 다나가 나오자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복돌이 나리 만세. 다나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했다, 복돌아. 정말 잘했어. 진사 어르신, 모두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이건 너희 둘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것이야. 그날 밤 복돌이와 다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다나, 당신이 그 책을 가지고 있었군요. 예, 나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소녀에게 이것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당신 남편은 훌륭한 분이었소. 그분 덕에 오늘 송진사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나는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덕에 소녀가 그 책을 꺼낼 용기를 얻었사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운 것이오. 다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송진사가 사라진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송진사에게 빼앗겼던 땅들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지요. 그리고 복돌이는 정식 아전이 되었고 땅도 하사받았습니다. 김진사는 복돌이 부부에게 작은 기와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집은 내 땅에 있던 빈집이다. 너희가 살 거라. 그리고 다나, 너는 본격적으로 서당을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진사 어르신, 감사합니다. 복돌이 부부는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다나는 본격적으로 서당을 열었지요. 복돌이는 낮에는 관아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나를 도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복돌이와 다나는 서당 마당에 서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과거에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했지요. 저 두 사람 참 대단해. 서로를 일으켜 세운 거지. 저녁 무렵 복돌이와 다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다나, 그날 5냥을 주고 당신을 구한 것 후회한 적 없소. 소녀도 그렇사옵니다. 나리. 5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둘도 없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오래 이 이야기를 기억했지요. 한때 미련하다고 불렸던 복돌이는 이제 어진 마음씨에 복돌이 나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매맞는 과부였던 다나는 이제 학식 높은 다나 선생님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재산 5냥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